안녕하십니까. 소설 골드클럽의 문학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학과 인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부터서는 제2강으로서 문학을 바로 이해하는 그 요령을 또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를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우리가 문학하면은 소설과 시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그러나 이 수필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렇게 대두된 지가 18세기 중반 이후부터서 불란서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장르예요. 그래서 이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는 문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학의 기본.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앞서 수필을 쓰고 문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기 쓰기. 일기를 쓰는 요령과 일기를 쓰는 방법을 알았을 때 수필을 쓸 수 있고, 수필을 쓸 수 알 때 소설을 쓸 수 있고, 소설을 쓸 줄 알 때 희곡이랄지 평론 같은 걸 쓸 수 있는 그런 장르를 전부 다 섭렵하고 나야 비로소 시를 쓸 수 있는 소위 실력이 갖춰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문화센터나 학교나, 물론 학교뿐만 아니고 문화센터 또는 복지관 같은 데서 문학 강의를 하지만은 그런 절차를 전부 무시한 채 우선 시부터 강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잘못된 교육이죠. 그래서 먼저 수필이라는 장르, 소설이라는 장르, 시, 평론, 희곡이라는 장르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반드시 일기를 쓰는 요령과 방법을 먼저 아시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일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째 전제 조건이 진실만을 요구한다는 거죠. 진실. 단 0.001%도 허위가 허용되지 않는 글이 일기라는 얘기죠. 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와 소위 이거 뭐라 그러죠? 기후. 요것을 반드시 쓰게 돼 있죠. 날짜와 날씨. 두 번째로는 진실만 써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진행해왔고 그 일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거기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요것을 우리는 일기라고 해요. 거기에 비해서 수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기처럼 진실만이 허용되는 것이 수필이에요. 진실만이 허용되는 것. 단 0.001%도 허위가, 거짓이 허용되는 글이, 허용되지 않는 글이 우리가 수필이라고 한다, 얘기죠. 그래서 수필은 일기하고 다른 개념이 또 뭐냐. 여기는 날짜와 날씨라는 개념이 있지만 수필에서는 날짜와 날씨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글의 내용만 있으면 된다, 얘기죠. 근데 그 내용의 메시지가 정확해야 돼. 일기에서는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아도 되죠. 하루에 내가 있었던 일을 갖다 나열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기는 내가 써서 나 혼자만이 볼 수 있는 글이지만은 수필을 비롯한 수필이나 소설이나 다른 장르의 글들은 내가 체험했던 것들을 내가 써서 남한테 익히기 위한 글이 바로 문학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개념의 정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만을 요구하는 것이다. 첫째. 두 번째로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는 부분들을 내 입장에서 쓰는 글인다. 타인의 입장에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 입장에서 쓰는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소설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필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여기는 100%가 허위를 인정하는 글이 소설이다. 근데 반드시 거짓말이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진실된 글에 플러스 거짓말까지, 허위까지 보태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를 엮어가는 것. 스토리를, 얘기거리를 엮어가는 것을 우리는 소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기거리에 줄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소설이 안 되는 거죠. 줄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래서 수필과 소설의 개념 정리는 엄격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희곡이라는 것은 소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희곡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설을 가지고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대본이 연결되는 거예요. 대본. 우리가 각본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에서 나오는 연속극을 촬영한다 할지, 영화를 만든다 할지, 또는 연극을 한다 할지 할 때 대본이 있죠. 그래서 이 대본을 만든 것은 우리가 소설을 대본화시킨 것을 우리가 희곡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육가원칙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평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장르를 모두 섭렵하고 나야만이 비로소 이 시라는 것을 공부할 수 있고 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 정리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르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장르에 들어가기 전에 문학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삶의 일상을 통하여 즐거움과 슬픔, 행복과 불행, 사랑과 배신, 고통과 번민 등을 언어라는 개념의 표현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객관적으로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써주는 글을 우리는 문학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학의 개념 정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했던 것들을 망라해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학의 범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기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필과 소설과 희곡과 평론, 시까지를 전부 다 어울려서 우리는 문학이라고 한다. 단 문학의 전제 조건은 뭐냐? 한문을 쓰면 이렇게 쓰죠? 학문을 연구하는 것인데 학문 플러스 뭐예요? 예술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문학이라고 한다. 또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이라는 개념은 이 문학을 포함한 역사와 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문학에서 읽고 감상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글을 쓰는 거죠. 왜? 남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과 사상을 갖다가 표현해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 글을 쓰는 이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작가의 마음속에 있는 삶과 의지와 생각과 사상과 철학들을 언어로 표현해서 독자들한테 익히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우리는 문학의 글을 쓰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가 정확해야만이 좋은 글이 나오지, 이유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잡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첫째, 내가 뭐 때문에 글을 쓰는 건지, 그러니까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목적. 그 다음에 목적이 중요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독자들한테 정해줘야 될 것인지, 그렇게 대한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목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깊이 있는 내용이 뭘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주제와 소재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좋은 글이 쓸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작가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죠. 작가가 왜 좋은 글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작가 정신, 일종의 작가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선비 정신을 가져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이조시대 때 보면은 스승들을 전부 다 선비라고 했죠. 선비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선생과 스승이라는 개념을 먼저 개념 중에 하고 넘어갈게요. 과거에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과 스승은 동격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현 사회에서 20세기, 21세기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선생의 개념과 스승의 개념이 전혀 달리 구분되어 있어요. 선생의 개념은 내가 세상을 먼저 태어나서 먼저 아는 것을 후배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는 선생이라고 그래. 학문뿐만이 아니고 생활의 습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스승이란 개념은 선생이란 개념 플러스 인격을 가르쳐주는 거라는 게 인격. 인간의 인성을 갖다가 후배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을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러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초등학교 같은 데 가면은 제자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게끔 또 잘못된 습관을 갖다가 잘할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매도 때려야 되고 욕설까지는 나가겠지만은 좀 꾸짖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어때요? 어린애들이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한테 이제 또 일러 바쳐가지고 부모가 와서 요즘엔 선생님들 따기도 때리고 선생님들 머리카락도 잡으러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많이 듣죠. 그러다 보면은 요즘 선생님들은 스스로 개념이 없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 요것만 갖다가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땡 하고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은 스승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서 그 선비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는 뭔가 인성이라는 교육의 기본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선비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정신세계, 작가의 사상과 철학이 분명히 들어야 된다. 그 올바른 사상과 생각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줘야 된다. 이죠. 그래서 말과 글과 행동이 일치감을 가졌을 때 작가 정신으로서의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이다. 나름대로 말과 글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 있어야 돼. 철학이 있지 않은 말과 글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사상과 철학이 분명히 나타나줘야 된다. 그 다음에 건전한 사고와 논리와 철학이 있어야만이 정의감이 살아날 수 있다. 이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한가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갖다가 지적해서 꾸짖을 수 있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거 많이 보죠.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으면은 불임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과감하니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이 있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곧 작가만이 할 수 있는 정치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가만이 할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이다. 그래서 이 작가는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가야 돼.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것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넘어서 또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사전에 예측하고 내다보고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켜서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애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가 중요하냐? 그 다음에 작가는 오직 글로서만이 존재해야 된다. 자기가 써놓은 글로서만이 자기의 이름값을 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 어때요? 조그만 자기가 뭐 유명해지고 싶으면 자기는 그런 행패는 없는데 훌륭한 작가 옆에만 따라다니면서 아부나 하고 그 사람 제자만 되면 곧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작가는 오로지 자기가 말과 글과 행동으로서 나타낸 것을 글로 나타내 줌으로 인해서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작가 정신이다. 자, 거기에 이제 또 추가될 부분이 있다면은 좋은 글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의 작품들을 많이 읽어봐야 되겠죠? 나무 작품을. 그럼 나무 작품을 많이 읽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 작품을 읽으면서 항상 줄치는 습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줄을 치고 메모를 함으로 인해서 그걸 갖다가 소위 리피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그걸 내가 작품을 쓸 때 남이 썼던 그 좋은 내용들을 갖다가 인용해 보는 거야. 남이 썼던 것들 내가 감명을 받았을 때 그걸 갖다가 내가 글을 쓰면서 인용을 해본다. 이죠. 그 인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실력이 늘어서 먼 훗날에는 남의 글을 이용했던 것이 이제 자기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남의 글을 많이 읽어봐야 그 다음에 글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비평할 수가 있다는 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기 말과 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자기가 써놓은 글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 거짓말 잘하죠. 그래서 문학인들은 거짓말 하면 안 돼. 거짓말 또 할 수가 없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 굉장히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그런 정신적인 철학, 그 정신적인 사상이 없으면은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자기 글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작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시대를 갖다가 리더해 갈 수 있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가져야 된다. 다음에는 작가는 아름다움과 성과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작가치고 예술을 하는 사람치고 모질고 나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속창할머리 없이 굉장히 좋아야만 돼. 정신을 한쪽으로 좀 빼놓고 나사가 빠진 듯한 그러면서도 속이 꽉 찬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두 가지는 이제 등단을 했던 사람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등단의 과정을 거쳐서 작가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후배들이 됐건 선배들이 됐건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붙도 주고, 그 다음에 선배로서 길을 열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자존심과 품위를 지켜야 된다. 작가로서의 자존심, 작가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작가 정신을 갖지 않으면은 글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제 2강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좀 복잡하죠. 코로나로 더구나 여름에 마스크까지 쓰면서 이렇게 강의를 임하시느라고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어서 빨리 이 코로나의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활동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갖춰지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오늘 지루한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